오늘의 바탕 도서는 주디 엘 헤스테이의 저커버그 이야기이며 논제는 저커버그는 청소년 롤모델이 될 수 있다입니다. 각 팀은 각각 2분의 준비 시간을 이용할 수 있으나 응답 시간 전에는 되도록 허비 시간을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차 발언, 반대팀 1토론자의 1차 발언이 있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4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반대측 1토론자 유신아입니다. 저희 측은 이번 논점인 저커버그는 청소년의 롤모델이 될 수 있다에 대해 반대합니다. 먼저 이야기를 하기 앞서 저희는 용어 정의부터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측은 롤모델이 좋은 인성과 성품을 지닌 사람이라고 용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문제에 대해 반대하는데 이 주장에 대해 첫 번째, 저커버그는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 두 번째, 다른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만 앞세운다. 세 번째, 저커버그가 만든 페이스북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네 번째, 자신만 생각하며 배려심이 부족하다. 이렇게 총 4가지의 논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논점인 저커버그는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커버그는 자신의 재능을 범죄에 악용하였습니다. 그가 대학생 때 페이스매시닷컴이라는 사이트를 만들었는데요. 이 사이트는 하버드에서 제일 예쁜 여학생을 뽑는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것을 만들기 위해 여학생들의 사진이 필요했는데 저커버그는 하버드 보안 시스템을 해킹한 뒤에 하버드 재학생들의 학생 명부를 다운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청소년의 롤모델이 된다면 청소년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만 앞세웁니다. 저커버그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의견이 자신과 다르면 배려하지도 않고 잘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항상 중요시 여기고 자신과 다를 시에 막말을 하는 등의 행동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을 10억 달러에 사겠다고 하였는데 다른 친구들은 페이스북을 팔자고 하였지만 저커버그는 페이스북을 팔지 않겠다고 하며 친구들에게 막말한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커버그가 만든 페이스북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대표적인 문제로는 개인정보 유출이 있는데요. 이 페이스북은 2016년 미국 대선 때 영국의 데이터 분석 회사에게 페이스북 사용자 약 870만 명의 개인정보를 넘긴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미국의 주요 매체들은 역대 연방무역협회에서 부과한 역대 최대의 벌금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또한 이 저커버그는 이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2년 전부터 알았지만 그는 아무런 대책도 하지 않고 그 문제가 커지자 그제서야 그 일에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이런 개인정보 문제가 발생하였지만 책임감 없이 회피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커버그는 좋은 인성을 갖고 있지도 않고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롤모델이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어서 찬성팀 1토론자의 1차 발언이 있겠습니다. 역시 제한 시간은 4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찬성 7일 토론자 박예지입니다. 저희 측은 이번 문제
저커버그는 청소년 롤모델이 될 수 있다라는 문제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을 말하기 전에 먼저 용어 정의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롤모델이란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하는 직책이나 임무 따위의 본보기가 되는 대상이나 모범을 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측 논점 세 가지를 말하겠습니다. 첫째, 저커버그는 자신의 꿈을 쫓아 살아왔습니다. 저커버그는 비록 그가 실패할지라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끝까지 하였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그는 프로그래밍에 대해 관심이 있었는데 호기심을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더 잘하기 위해 호기심을 가지고 더 다양한 경험을 하고 다양한 분야의 독서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독서를 하는 이런 행동은 청소년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꿈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페이스북으로 세상을 연결시키겠다는 꿈을 위해서 하버드를 중퇴하고 실리콘밸리로 가는 등 그는 그 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는 자신만의 신념이 뚜렷한 사람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페이스북으로 세상을 연결시키겠다는 자신만의 신념을 가지고 어떤 돈에 관한 유혹에도 굴복하지 않고 페이스북을 더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만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조금 더 평등하고 좀 더 투명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철학으로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고 페이스북을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서 말했던 신념이나 철학으로 본질에 충실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수익성을 크게 고려하지 않아서 다른 잡다한 요소들에 방해받지 않고 페이스북을 세계 최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커버그는 노블레스 오브 리주를 실천한 인물입니다. 노블레스 오브 리주란 사회적 높은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말하는데요. 저커버그는 자신의 전 재산과 다름없는 페이스북 지분 99%를 기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도덕적 의무를 다하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재단인 첸 저커버그 이니셔티브를 설립하여서 청소년들에게 기부뿐만 아니라 효율과 경영을 알려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직접 기부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여서 재단을 설립하여서 기부하였는데 이것은 청소년들에게 효율과 경영을 둘 다 알려주는 일입니다. 따라서 저는 저커버그가 이렇게 자신의 꿈을 쫓아 살아가고 자신만의 신념을 확고하고 노블레스 오브 리주를 실천한 인물이기 때문에 청소년 롤모델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3분 49초. 이어서 양팀의 1차 발언이 1토론자 간의 문답 시간입니다. 반대팀 1토론자가 찬성팀 1토론자에게 먼저 질문을 하고 그 이후에는 자유롭게 문답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해주세요. 찬성측에서 첫 번째 논점이 꿈을 쫓아 살아왔다라 두 번째 논점도 꿈을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 둘이 다 비슷한데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두 번째 논점은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신념을 그게 두 번째. 자신만의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고 두 번째. 저희가 참 처음에 말했을 때 페이스북이 말했는데 그거는
잘못된 일이긴 하지만 나중에 사과를 했고 그리고 그 개인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다른 더 나쁜 곳에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된 일을 많이 하는 이렇게 사과를 했고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 페이스북 메시닷컴은 목적이 하버드에서 제일 예쁜 여학생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본 여학생들은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이미 범죄가 저질러졌는데 이것을 사과를 했다고 이거 범죄를 저질렀던 것이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반성하는 자세는 청소년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반성을 했다고 하지만 일단은 범죄를 저지른 것을 반성은 본보기가 될 수 있지만 범죄를 저지른 것은 본보기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2분 8초 사용하겠습니다. 네. 잠깐 저 좀 짧게만 들어갈게요. 이따가 바로